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문과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6장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 ERG 이론, 동기위생 이론, 내재적 동기 이론, 형평성 이론, 강화 이론, 호소원의 인간관계 이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은요, 결과가 성공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가치요, 그 가치와 성공 확률, 즉 기대값이죠.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곧 동기의 강도가 된다, 동기의 세기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성과에 대한 기대값과 그 성공 확률을 이해하면 이 사람이 왜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입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은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에요. 자, 첫 번째,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면 긍정적 유인가가 높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자, 열심히 일하면요, 기대값, 즉 성공 확률이요. 성공 확률이 20%에서 50%로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동기 강도가 높아지게 되죠. 마찬가지로요, 큰 성과가 기대가 돼요. 큰 가치가 되게 높아졌다는 걸 기대합니다. 기존 연봉이 1억이어서 더 열심히 일하면 2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동기 강도가 강해지고요. 진로 의사를 훨씬 더 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작업 동기를 노력, 성과, 그리고 도구성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동기의 강도에 관한 식이요. 동기 강도는 첫 번째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가치 곱하기 그 결과를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값, 성공 확률을 곱한 거예요. 마찬가지 동기의 강도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가치값, 가치에다가 그 행동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즉 성공 확률이요. 성공 확률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기대값이란 결국 목표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주관적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요 정도 노력하면 요 정도 노력을 하면 30%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기대값입니다. 즉 기대값이 높아지면 당연히 동기 강도도 커지게 됩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E는 existence, 존재에 관련된 거고요. R은 relate, 관계에 관련된 거고요. R은 growth, 성장에 관련된 겁니다. 엘더퍼는 인간의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로 나누었어요. 다시 존재, 관계, 성장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굉장히 유사점이 큽니다. 가장 밑에 있는 이 바로 생존 욕구죠. 이 생존 욕구가 곧 존재 욕구고요. 중간에 있는 R 관계 욕구가 애정이나 소속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요. 최종 그로우스는 바로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 욕구죠. 거의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즈버그의 이 요인 이론입니다. 동기 위생 이론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어요. 두 개의 이 요인에는 동기 요인이 있고요. 위생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고요.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굽는 거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도공이 있다. 그 도공한테는요. 그 일 자체가 직무 그 자체가 바로 동기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요인 이론에서 동기 요인 혹은 만족 요인은요, 직무 그 자체예요. 일 그 자체가 곧 동기고 직무 그 자체가 만족 요인입니다. 자, 위생 요인은요, 불만족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공이 일하는 그 장소가 너무 위험해요. 혹은 먼지가 많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요. 곧 그런 위생 요인, 이런 위생 요인이나 불만족 요인은 불만족을 일으키죠. 하지만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만족감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냥 불만족만 일으키는 거고 불만족만 사라지는 거예요. 즉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가져오고 만족감을 산출한다. 만족감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은 만족감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크게 기억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은 만족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두 번째, 동기 요인은 직무 그 자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료에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 한 것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내재적 동기이론입니다. 금전적 보상, 외적 보상이 근로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재적 동기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수준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도공이 도자기를 하나 만들 때마다 돈으로 가격을 쳐서 계속 보상을 하면 결국은 그 돈에 종속이 돼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높은 소명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데스이가 말하는 자기결정 동기에는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우러나는 내적 동기가 있고요. 외부에서 동기를 받는 외적 동기가 있어요. 내적 동기는 내면의 고유한 즐거움, 호기심, 만족 이런 거고요.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칭찬을 받거나 유인 요건, 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외적 동기에 해당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독서를 하는데 독서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한다 그러면 이건 내적 동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독서를 한다 이건 바로 외적 동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불공평한 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불공평함을 느끼려면 당연히 먼저 어떤 집단이 존재해야 돼요. 혼자서는 있을 수 없어요. 타인에 대한 지각, 다른 사람과 내가 정말 공평한가라는 타인에 대한 지각이 중요하죠. 불공평함을 느꼈을 때 행동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공평함을 느꼈을 때 어떻게 불공평함을 해소하는가 라는 건데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즉 투입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혹은 보상이나 부가급부를 높이거나 혹은 낮추려고 시도하죠. 소극적인 사람은 비교 대상을 변경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절대 새로운 가업에 도전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거 오답입니다. 분배의 공정성의 형태의 세 가지입니다. 형평분배, 평등분배, 필요분배가 있고요. 그 중에서 형평분배요. 바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법칙, 이게 바로 형평분배입니다. 강화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보상이 지연되거나 줄면 작업 동기도 같이 줄어들고요. 간헐적으로 보상을 주면 보상을 계속 간헐적으로라도 주면 작업 동기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답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차별 없이 보상을 하면 작업 동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오답이에요. 똑같은 보상은 작업 동기를 키우지 못합니다. 강화 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가 있습니다. 간격이 고정되어 있느냐 변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정간격, 변동간격이고요. 비율이 고정되어 있느냐 변동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정비율, 변동비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정간격, 일종의 월급 같은 거예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계속 줍니다. 이거 가장 행동수정 효과가 당연히 약하죠. 고정간격법, 가장 행동수정 효과가 약합니다. 고정비율법이요. 예를 들어서 판매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판매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고정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한 대 팔면 10만원, 두 대 팔면 20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죠. 성과에 따라서 성과에 비례하여 고정비율로 받는 것 바로 고정비율법이고요. 불규칙한 횟수에 따라서 강화를 제공받는 것 바로 변동비율법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요. 뭐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 비례한다 그러면 고정비율법입니다.
불규칙하게 받는다, 변동비율법입니다. 다시 비례한다, 고정비율법이고요. 불규칙하다, 변동비율법입니다. 호우손의 인간관계 생산성 영향 요인입니다. 호우손은 처음으로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을 밝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조직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처음으로 강조한 사람이에요.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한 거고요. 인간적, 사회적 환경이 생산 능률에 의해서 생산 능률이 달라지고요. 비공식 조직이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요. 작업 장면의 사회적 환경, 조직 성원 간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 혹은 비공식 집단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존의 이야기들 작업의 과학화, 객관화, 분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호우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답이고요. 생산성은 작업장의 환경, 규모, 개인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이거 역시 호우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답에 해당됩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